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잘나가는 방송 YCN 유림 방송에서 떼장사 주역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갈 나비효과 연구소 소장 네이미스트 용현 김묵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떼장사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예,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때에 따라서, 예, 장소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로 떼장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떼장사 강의를 쭉 하다 보니 어떤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계셔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네이미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미스트라고 하는 거, 예, 물론 어떤 분은 벌써 포털 검색해서 아셨다고 하는데, 예, 잘하셨나요? 포털 검색 안 하신 분은 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네이미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이름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네이미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아직은 역시 모든 것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냐, 또 불변적이고 가변적이냐, 이거를 놓고,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자,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거 기억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랑말랑 퀴즈 시간. 지난번에 우리 PD님을 지목해서 했더니 PD님을 편애한다, PD님이 뭐 찍혔냐, 말들이 많아서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셨죠? 왼쪽에 사진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 미루어 보건대 왼쪽 사진은 낮 시간일까요? 밤 시간일까요? 반대로 오른쪽 사진은 낮 시간일까요? 밤 시간일까요? 예, 아주 똑똑히들 잘 알고 계시죠? 왼쪽은 당연히 낮 시간이에요. 오른쪽은 밤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보니까 알았다고요? 보니까 알았다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을 탐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밝혀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역이에요. 주역. 자, 그러면 주역은 단순하게 질문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관찰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주역인데 쉽고 어렵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기도 했겠지요. 예, 그랬을 겁니다. 자, 여기는 낮 시간인 이유가 뭐예요? 아주 밝아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보이고 이 탑의 모양도 또렷하게 잘 보여요. 여기는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은 낮 시간, 오른쪽 사진은 밤 시간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왼쪽은 어느 계절, 오른쪽은 어느 계절일까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개의 계절이 늘 바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확인도 했어요. 봄에 꽃, 여름에 녹음, 가을에 단풍, 겨울에 뭐요? 예, 눈, 얼음. 예, 맞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 다음에 하늘 보니까 어때요? 드높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지요. 예, 이 색깔이 지금 누렇지요. 파란 하늘에 누런 잔디. 어느 계절이요? 예, 우리 영수 엄마. 예,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똑똑하셔요. 왜? 자녀분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자, 가을의 낮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똑똑해서 합니까? 미리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왼쪽 가을의 낮이에요. 대략적인 시간도 미루어 알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빼고. 오른쪽은요. 밤인데 어느 계절일 것 같습니까? 나무가 오래되기도 했지요. 자, 파란 잎이 무성한 것 보니까 어느 계절? 예, 맞아요. 우리 아버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푸른 잎들이 이렇게 무성한 것을 보니 당연히 여름철이겠습니다. 여름철. 그러니까 가을의 낮이요, 여름의 밤이라는 이야기지요. 나이가 많아요. 기대고 있지요. 어르신들 지팡이 짚는 것처럼 기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가 둘로 나뉘고 뻗칩니다. 하나가 둘로 나뉘고 뻗칩니다. 하나가 둘로 나뉘고 뻗칩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에서 둘로, 그 다음에 둘에서 각각 또 둘이니까 몇으로? 넷으로 펼쳐져 나가겠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할 주역의 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가 둘로 또 하나가 둘이니까 결국에는 넷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 자, 거기까지 너무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다시 오른쪽 사진은 여름 밤, 왼쪽 사진은 가을 낮. 미리 알았습니까? 보고 알았습니까? 보고 알았어요. 보고. 자, 일단 오늘의 말랑말랑 퀴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맞췄으니까 우리 상으로 뭘 드릴까요? 마음의 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 뭐였죠? 모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냐? 물음표가 있지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벌써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없다? 딱 잘라서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가 맞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절대와 상대, 불변과 가변 서로 상대적 개념이지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열심히 뛰어왔고 재미있게 힘차게 뛰어왔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었냐? 그게 아니고, 자,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또 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예, 그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자,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여기까지의 어떤 소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또 너무 심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일 수 있고 가변적일 수 있다. 이 정도라도 생각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90점을 받았대요. 와, 90점.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요? 예, 못한 거라고요? 90점이라는 점수는 하나인데 왜 어떤 분, 자, 어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잘한 거지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90점으로는 형편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100점 만점 기준을 전제한 거예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90점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알 수가 없죠.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90점이 전교 1등이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지요. 당연히 잘했지요. 그런데 이 과목의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최하 점수가 90점이에요. 뭔가요? 예, 최하 점수가 90점이라고요. 최하 점수가.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꼴찌예요. 90점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90점이면 전교 1등이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시험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어려워서 90점이 전교 1등 잘한 거지요. 너무너무 쉬워서 90점이 전교 꼴찌 너무너무 또 못한 거지요. 이 하나만 놓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 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요?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언제요? 1억이라고 말했지 그 기간을 말 안 했지요. 1시간에 1억일 수도 있고 하루에 1억일 수도 있고 1년에 1억일 수도 있고 100년에 1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번다 단지 그렇게 말한다고 많이 번다 적게 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예, 대부분의 후진국 국가라면 많이 버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워낙에 높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아주 많이 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자, 어떤 것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과의 관계. 어떤 것과의 관계.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상대적이라고요? 눈치가 없으시죠? 잘생겼다고 해야 되지요. 당연히 잘생겼다고 해야 더 힘나서 열심히 강의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박수. 예. 자,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저번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아침, 점심, 그다음에 오후, 저녁 시간 바뀌지요. 자, 우리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탈무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다음 여우의 신포도, 이솝우화에 있는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마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다음에 자귀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낮과 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았지요.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 알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결론은 모든 것은 어떻다? 상대적일 수 있고, 자, 유보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 안 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5만 가지.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어떤 종교에 따르면 하루에 8만 4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특정 종교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하루에도 8만 4천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8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제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시간이 3,600초요. 그다음에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하루가 약 86,400초인가요? 피디님 맞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그거를 단순하게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1초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고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세 우리 아들 유치원 때 다 맞아오니까 박수. 초등학교 때 하나 틀려오니까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80점 70점. 물론 점수가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등수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걸 우리 어머님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예, 속으로 웃으십니다. 예, 다들 경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서울대. 머리 아프니까 그만하시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자. 자, 상대적인 것의 개념은 뭐라고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90점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자, 시간, 생각, 행동, 그다음에 마음, 모든 것, 계절, 낮밤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모든 것은 이거는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내 머리를 갖다가 유연하게 해가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것은 뭐하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 예, 이것까지 명확하게 고민해 보실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 보시되 일단 따라오는 게 좋겠지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고,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장만 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어떤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왼쪽 무슨 사진이에요? 누구예요? 예,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할 때 그 까치예요. 까치. 자, 우리 까치가 울면 보통 까치가 우는지 노래하는지는 모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운다고 표현을 해요. 자, 까치가 소리를 냅니다. 자, 객관적이죠, 그게. 까치가 소리를 냅니다. 아침 까치가 소리를 내면, 자, 우리 옛날 속담이에요. 아침 까치가 울면이라고 했는데 저는 소리 내면으로 바꿉니다. 아침 까치가 소리를 내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저녁 까치가 소리를 내면 아주 안 좋은 일, 심지어 극단적으로 살인 사건이 난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자, 그것을 모티프로 한 유명한 소설이 있죠. 우리 까치 소리라고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까치인데 아침에 소리 내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고 저녁에 소리 내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대상인데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지역인데. 맞을까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까치가 소리를 내면 아침에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서 좋은 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까치가 많아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해를 끼치는 새, 해를 끼치는 새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유해조수라고 해요. 그래서 까치 어때요? 못 오게 하거나 심지어 빵 하는 소리 나는 뭐 그 무서운 도구 있지요. 그걸로 살상까지도 하지요. 까치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까치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까치가 좋다고 할 때 나쁘다고 할 때 그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죠. 사람 기준. 사람 기준이면 나 기준. 까치 똑같은 까치인데 달라져요. 오른쪽은 뭐예요? 까맣지요. 까매요. 까매요. 까마귀지요. 자, 그러면 까마귀라고 하는 새 어때요? 까마귀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삼조고라고 해서 다리 3개 달린 까마귀라고 해서 아주 길조 곧 좋은 새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까마귀를 삼조고로 표현하면서 삼조고를 형상화해서 까만 것을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태양이 있죠. 태양.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부분이 유심히 잘 살펴보면 까뭇까뭇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양의 흑점입니다. 태양의 흑점. 옛날 사람들은 그 태양의 흑점을 관찰해서 태양 속에 까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까마귀라고 본 거예요. 까마귀. 그래서 삼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아주 좋은 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까마귀는 반포조라고 해서 새끼 때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늙으면 자기가 먹이를 씹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먹여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효도를 뜻하는 새로서 좋게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때요? 요즘에 까만 색에서 오는 그 불길함, 마귀, 악마 같은 어떤 이미지 때문에 또 까마귀를 나쁘다고 해요. 도대체 까마귀 좋아요, 나빠요? 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의 답을 찾자는 뜻이 아니라 까치 좋다 나쁘다가 달라진다. 까마귀 좋다 나쁘다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곧 뭐예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 까마귀 좋아하세요? 예, 까치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까마귀 좋아하는데 너 까마귀 싫다고 너 이리 나와서 멱살잡이 드잡이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반드시 좋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국수 먹는다고 너도 반드시 국수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민주사회지요. 자, 그다음 자, 왼쪽은 뭐예요? 비둘기예요. 오른쪽은요? 뭐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어서 모르겠지요. 자, 왼쪽 비둘기입니다. 자, 우리 전서구 같은 비둘기들은 뭐 편지도 날라주고 그다음에 또 비둘기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죠. 평화. 그런데 우리 조셉 콜라드 로렌츠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새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비둘기라고 평화를 상징한다는 비둘기가 먹이를 놓고 어미하고 새끼가 싸우고 그다음에 같은 비둘기끼리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라고 밝혀내면서 비둘기라는 새가 매우 공격적이고 난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자, 오른쪽은 백조예요. 백조. 흰새. 백조입니다. 하얀 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백조라는 새를 관찰해 보니까 하얗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한자를 안 쓰려고 하는데 씁니다. 여기다 썼죠. 자, 흰백자를 써서 흰새라고 백조라고 해요. 백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양과 그다음에 행태와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색깔이 같은데 색깔만 다른 까만 백조, 다시 말하면 흑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흑조. 그러니까 우리는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했는데 까만 백조, 흑조가 나타났죠. 예,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학설이 언제나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 가옥을 통해서 우리 상대적 가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든 것은 어떻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 그 근거들이 있었죠. 까치 까마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한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난폭하다. 백조 하얗다. 까맣다. 까만 백조도 있다. 곧 흑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전통 가옥인 초가를 통해서 역시 어떻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으셨나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